첫 번째 소식은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핵심 관련자로 언급됐던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 구속 대상은 누굴까요? 자, 이 보좌관 박모 씨의 영장 실질심사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당시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 교체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신 적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이 박모 보좌관은 녹취록에도 등장을 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돈봉투 살포 행위에도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 동시에 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니냐라는 검찰로부터의 의혹을 받고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박모 보좌관이 먹사연,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지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먹사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인물로 검찰은 이 박모 보좌관을 꼽고 있는데요. 최근 송영길 전 대표는 먹사연의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서 누구나 정기적으로 핸드폰 한 번씩 포맷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누구나 포맷하는 건 아니냐라는 공감대 적은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혐의 굉장히 중대하죠. 그런데 꼭 집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이제까지 주장한 거가 틀리죠. 뭐 PC라든지 핸드폰은 1년에 한 번씩 뭐 포맷하는 게 누구나 하는 게 아니냐.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우리 5년 6년 가지고 있어서 설마 거기 있는 데이터가 날아갈까 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누가 초기화를 시키고 포맷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 자체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제 궤변이라고 보는데, 그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재판부에서 아니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포맷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증거인멸 우리가 있다는 말을 않겠죠. 그건 당연히 누구나 하는 거니까. 결국 송영길 대표 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제 궤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이 사실은 이제 박 씨 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박 보좌관 박모 씨는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외곽 조직인 먹사에는 관계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돈을 뿌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건 이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영장 전담부에서 범행이 인정된 걸 전제로 해서 증거 인멸 우려로 왜 영장을 발부했을까? 그러면 사실 이 박 보좌관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이미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되겠어요? 송영길 대표 계속 검찰에 스스로 자진 출석하고 쇼를 한 2번 했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까지는 스스로가 아니고 이제 검찰의 소환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박 보좌관의 어떤 진술이랄지 강래구, 이정근 이제 이런 진술들이 상당히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박 전 보좌관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은 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 특권 없지 않습니까? 이미 국회의원직은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이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과적으로 굉장히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이 이 박모 보좌관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라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물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본 재판 과정에서 무조건 유죄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송 전 대표가 하드디스크 교체, 깡통폰 제출 등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의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당 부분 현 시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게다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구속된 박 보좌관과의 연관성, 관련성 같은 것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이분이 이후에 당대표직을 송영길 대표가 수행할 때 무슨 직을 하는지 봤더니 정무조정실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 보좌관이 캠프 당시에는
자금책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되자마자 정무조정실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이 어떤 역할인지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바로 지금 정진상이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정진상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분이고 이재명 대표의 일을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이 처리해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박 보좌관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자금책을 맡길 정도면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오랫동안 말하자면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금 관리를 하다가 정무조정실장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가 아무리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든 나는 모르니다 하더라도 그걸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검찰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짚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이 박 보좌관이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있을 수사와 이 다음에 있을 구속영장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격한다라는 것을 저는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6천만 원이 이 박 보좌관에 의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고 이 돈이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나뉘어 민주당 의원 20명 가량에게 살포됐다라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모 보좌관의 구속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면 서재현 부대변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어요. 소위 방탄조끼를 입혀줌으로써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앤 건데 자, 이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3명을 검찰이 꼽았습니다. 박모 보좌관, 윤관석, 이성만. 그런데 결국은 이 방탄이 없는 박모 보좌관은 구속이 되고 방탄을 입은 2명의 국회의원들은 구속을 피한 것 아니냐라며 민주당의 이 부결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탄 컨셉으로 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컨셉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구속 사유 그러니까 국회의원 2분은 증거 인멸 자체 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전화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았다, 알바이 좀 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을 하면 구속 수사가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몸을 구속시켜서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의 어떤 하드디스크 구체적인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는 따로 증거 인멸 혐의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의원 개인이 봤을 때는 이거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판단한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의무지 않습니까? 투표 자체는. 그래서 이걸 방탄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저는 아쉬운 게 검찰이 구속 잘 시켰다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걸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불구속 상태면 수사가 또 지연될 수 있으면 행여 총선에 영향을 미치면 또 검찰이 어떤 정치 검찰 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반 이런 컨셉 자체로 좀 차용을 하자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반법조 카르텔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방금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조 카르텔이 저는 있다라는 거는 맞다 봅니다. 왜? 박영수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곽상도 55클럽. 아들, 곽상도 아들은 무죄가 됐습니다. 1심이지만. 그리고 박영수 특검 또 200억 정황이 있고 약속까지 받고 있었는데 그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자체가 민주당의 보좌관 구속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듯이 법조 카르텔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누구에게나 법과 공정하게 들이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법조 카르텔도 정말 대통령께서는 강하게 지시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5클럽에 관련해서도 검찰이 좀 강하게 더 수사를 해야 되고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도 이른바 한동훈 사단 검찰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근거 중에 하나였던 태블릿 PC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수사도 조작하고 있다. 태블릿 조작서를 얘기하고 다니는데 지금 최측근이 보좌관까지 좀 구속이 됐습니다. 입신이 좀 좁아진 것 아닐까요? 전재수 의원님. 그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좌관이 구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것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뭐 다툴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증거인멸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이제 추후에 진행될 검찰 수사에
송영길 대표가 조금 불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여러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면서 예. 결백함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를 좀 더 나가보자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영장심사 재판부는 판단을 했어요. 구속됐잖아요. 자, 그러면 박모 보좌관 차원에서의 먹사연의 증거인멸 지시였냐 이렇게 볼 수 있냐, 아니면 그 증거를 인멸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의 주체가 박모 보좌관보다 더 윗선인 것이냐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검사 출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박모 보좌관은 송영길 전 대표와 굉장히 오랫동안 동거동락한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박모 보좌관이 그냥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시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증거인멸 교사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예. 물론 뭐 이 박모 보좌관은 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보면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송영길 전 대표는 뭐 포맷하고 초기화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방어권이다. 방어권은 맞죠. 그러면 증거인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영장 심사에 들어가면 송영길 전 대표에도 굉장히 불리하게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뭐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보면 증거인멸 행위가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언론에 많이 나가서 이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뭐 검찰청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이 자기가 어떤 영장 청구에 있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다음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제 송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법정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이제까지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으로 또 자기 방어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건 사실 상식에 굉장히 어긋난 얘기거든요. 그러면 밑에 실무를 행한 보좌관도 구속이 됐는데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그 전에 자기가 한 행위 자체가 본인의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